이거 전문용어로 PBL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하고 뉴미디어 방식을 혼용하는 거예요. 이거 전문용어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혼합학습. 옛날 방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조합하는 거. 융합교육의 핵심이고요. 당연히 저희는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곳입니다. 학원 이름은 뉴미디어 영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뉴미디어를 강조할 뿐 전통적인 방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펀드멘탈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걸 활용할 때 기술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전에 할 수 없던 걸 할 수 있게 변환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혹시 리트러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무슨 뜻이죠? 문해력.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요즘 애들 문해력이 떨어진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제가 포항공대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디지털 문해력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지. 디지털 문해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디어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읽고 쓰는 능력. 새로운 용어. 제가 이거 최근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바이리트러시.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조합하는 거. 이 용어 하나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이리트러시. 이거는 마치 언어에서 바이링구얼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중 언어자. 요즘 다 이중 언어자죠. 요즘 어렸을 때부터 다 영어하고 기본적으로 모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언어자예요. 리트러시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새로운 분야입니다. 바이리트러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이고 뭐 예전에도 나왔던 이런 철학적인 방향은 이거죠. 결국 인문학, 언어학, 외국어, 그 다음에 기술을 융합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 창의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융합이란 말도 그렇고 너무 흔한 단어라서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당연히 10년 전부터 미디어 교육이 강화됐으니까 저도 그때 있었고 2012년도에 교육 방향이 일로 바뀌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일로 바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시대에 맞지 않아요. 최고가 다는 방식이라는 건 옛날에 등급으로 자르는 거. 네, 이해됐죠? 말 그대로 성적으로 자르는 거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입시니까 순위를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상. 대신 정말로 뭐 등급제, 마치 말 경주처럼 같은 방향으로 100마리가 동시에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자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말이 100마리가 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뛰는 말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가 무조건 1등입니다. 유일한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이 앞에 말씀드린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거고 기술 활용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 방식이에요. 일단 제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NIU 나올 때 제 세 가지 전공자 융합돼 있었어요. 학부 때 컴퓨터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습니다. 저 비디오 게임 만들고 싶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서 미국 회사의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영어 교육을 간 거예요. 선생님 되고 싶어서. 제가 이 기술을 통해서 교육 방식을 스스로 디자인했고 이게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걸 또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티처스 컬리지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학원 간 겁니다. NYU에서 미디어 디자인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학습을 위한 미디어 디자인 개발, 연구. 여기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 요 세 가지가 21세기 학생들이 가져야 될 핵심 세 가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술 활용, 인문학, 언어학, 외국어, 디자인 요 세 가지 반드시 갖고 있으면 매우 유리해져요. 어떻게 유리해지는지 프로젝트 수업에 시작되는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식. 학생들 21세기 아이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있을 때 태어났고 뭐 늦으면 인터넷이 모두 연결된 스마트폰이 일상인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엄마나 선생님이 20세기 사람. 삐삐세대. 별이 빛나는 밤에 듣고 있었을 때.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나요. 환경은 그러면 21세기로 업데이트되면 참 좋겠는데 환경은 19세기예요. 아이패드 쓴다고 21세기 교육으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학생이 태블릿 쓰고 있죠. 그 태블릿으로 하는 짓이 19세기 짓이에요. 수학 문제를 태블릿 위에다가 전자펜으로 쓰고 있어요. 그 종이가 더 잘해요. 왜 그걸 태블릿으로 하고 있어요? 못하는 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저희 학원 거. 이 속도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2012년도에 구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모아온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였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고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서 빠르다는 것까지만 아실 것 같아서 통계를 갖고 왔는데 5천만 명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 각 미디엄이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정도 됩니다. 라디오 38년 걸렸고요. 컴퓨터 14년, 아이폰 3년 걸렸습니다.
아이패드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얻는데? 80일 걸렸어요. 이게 가속이 붙는다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 달이 안 됩니다. 2012년도에 이미 3달이면 한국 전체 인구만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이미 해놨어요. 자, 소프트웨어, 챗GPT, 1억 명, 2달. 1억 명, 일본 전체 인구만큼 2달밖에 안 걸려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챗GPT 써보거나 그걸 학습에 적용해 보신 분. 우리 재학생 빼고. 없어요. 저희 학원은 6개월 전에 했죠. 챗GPT를 사용해서 리서치를 했고 그 리서치한 내용이 세계적으로 첫 번째 만든 백과사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리서치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했어요. 그거 출판돼 있습니다. 아마존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하죠. 이 시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이 미래 교육이. 가서 잡아와야지. 예. 이게 저희 학원 지금 8년 차예요. 저희 학원 학생 중에 4년 차, 5년 차도 있어요. 이거 한지. 예, 상대적입니다. 미래 교육이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가서 잡아야지.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코티칭이에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곳은 제가 다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지도록.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건데 학생들 모습이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3명 들어가요. 동시에. 학생이 뭐 15명, 20명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래서 선생님이 팀을 짜서 들어갑니다.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비디오 게임 좋아한다고 했고 반대로 저 해리포터 싫어합니다. 소설 못 읽어요. 잘. 안 좋아하고. 부원장이 해리포터를 3개국어로 8번 읽었어요. 좋아해요. 둘이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겠죠. 전통적인 선생님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코티칭을 하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다 못 가르쳐요. 한 명이. gradeless,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가 창의력을 발현하는데 더 유리해요.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으로 자른다는 건 학년제는 가르치는 사람 편하라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학생이 50명, 80명일 때 한 교실에 그때 선생님이 귀했기 때문에 학년제를 한 거예요. 학년제 하면 뭐합니까? 생일이 다 다른데 일단. 그렇죠? 그리고 성장 속도는 다 달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년제라는 건. 가르치는 사람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드레스. 무학년제로 하면 학생들한테 훨씬 좋아요. 그 속도에 다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비싸고 힘듭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당연히 창의적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 속도에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엇을 배울지. 이번에 저희가 블루키 컨설팅이라 할 첫 번째 주제는 아마 마케팅 앤 브랜딩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이제 어리면 초등학교 2, 3학년, 높으면 중 2, 3 정도, 중 1, 2 여기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실제로 요 이제 수업을 압구정에서 팝업 클래스를 들으실 분들은 요 내용으로 출판까지 목표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 앤 마케팅은 당연히 전공자가 와서 가르치고요. 그냥 대충 배우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이라고. 마케팅의 4요소 뭔지 아세요 혹시? 전공자 아니시면 다 모를 테고 당연히. 그죠? 우리 학생들 다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4Ps라고 해서 Product Price 여기 써 있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배워요.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그거 전공한 사람처럼. 어휘 수준이 완전 달라요. 외국 사람한테 막 유창하게 빨리 얘기하고 어려운 단어에 복잡한 구조로 얘기하면 잘한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지금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삼성이랑 애플 로고 분석하는 숙제를 내줬거든요. 삼성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 보통 학생들은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고요.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 뭐 전자회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뭐라 얘기하냐면 삼성의 로고는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신뢰감을 주는 색상이어서 상징성이 있어. 이 메시지를 고객한테 주고 싶어서 파란색 선택했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이거 딱 듣는 순간 이거 브랜딩이나 로고에 대해서 배웠다는 게 티가 나요. 수준이 깊이가 달라요. 어려운 단어도 그게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거 마케팅 4요소에 대해서 배우던 수업의 현장 모습이에요. 잠깐 보세요. 영상이니까. Okay, and there are 4 things. What's the first one? Product. Good. So for Baskin Robbins, their features are? There are 31 flavors. That's what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 ice cream brands, right? Other ice cream brand does not have 31 flavors. So what's the product name here? Okay, cool. What's the brand name here? Good Foods. Okay, so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brand name and product name.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프로덕을 정해줬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아이스크림이라고는 제품군을 정해주고 너만의 아이스크림을 디자인해서 마케팅해서 전략을 세워서 발표하는 거. 마치 우리한테 투자 받듯이 선생님한테 투자 받기로 한 1등이 우승하는 방식이었고요. 약간 외국 프로그램 중에 샤크탱크. 네, 투자 뭐 스타트업 투자 받는 그런 대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충 배우지 않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요. 그다음에 브랜딩에 대해서 배울 때 브랜딩 파워 얘기하거든요. 보통 브랜드 얘기할 때 학생들이 이거 배우기 전에는 로고 같은 게 그냥 예쁘게 멋있게 그리는 건 줄 알아요.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준 거고, 그 브랜드 파워는 그 색만 봐도 그 브랜드가 떠오르는 경우, 그게 브랜드 파워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만 주고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맞히기, 또 토론하기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그 로고 만들 때 3요소를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마지막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색상, 글자, 이미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어떤 학생은 아이스크림 기본적으로 정크푸드잖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콩으로 건강한 아이스크림 만들겠어라고 디자인하는 학생. 로고 색상 무슨 색을 썼을 것 같으세요? 그린. 왜요? 그린이 건강함을 상징하니까. 이걸 알고 그리는 거예요.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냥 예쁘게만 그렸어요. 이해되셨죠? 완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게 숙제, 매주 나오는 리서치 숙제 모습이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끝이 없는 숙제를 줘요. 리서치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처럼 써온 애들이 있어요. 매주. 제 인스타그램 가면 끝이 없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마지막에 저희 투자 발표할 때 그 부분 짧게 제가 잘라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학생이 자기 아이스크림 설명하고 왜 그렇게 만드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누구인 것 같은지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Hello, my name is Josh, and today I'm going to introduce my new ice cream to you. Have you ever been bored with one flavor but have a whole ice cream left to eat? Or you're guilty of trashing a whole ice cream just to eat another flavor? Well, I have the perfect ice cream for you. My brand is Bites of Joy. I came up with this name because I wanted to give people who eat this ice cream joy. I chose white and black for my brand color because I wanted to keep it simple and make people memorize my brand. My product is Ice Cone Bites. This product is easy for kids to eat because of the bite size of the ice cream. Competitors of my brand are Nestle and Magnum.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고급화 전략하면 호텔에서 팔 것이고 저가 전략을 하면 편의점에서 팔겠다. 뭐 이런 전략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영어로 나와서 조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콘을 미니 사이즈로 만든 이유는 학생들이 먹다가 아이스크림 콘이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커서 먹다 버린대요. 근데 다른 맛을 보고 싶어서 그거를 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자.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용 자기가 좋아하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과정은 저희가 날짜를 찍고 그날 했던 내용을 학생이 모두 다 아카이브해요. 문서화시켜요. 다. 그래서 다 저장돼 있어요. 3년단에서 3년치가 다 저장돼 있어요. 뭐 배웠는지.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학생, 발표하는 학생 아니고 경쟁자 시장 조사했을 때 자기의 경쟁자를 맥도날드로 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팔고 여기 보면 버거킹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거킹이 사실상 정크푸드의 컴페티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스크림에서, 회사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뭐 배웠다, 얼마로 가격 프라이스 어떻게 측정한다, 그 다음에 문법 배웠으면 문법 뭐 배웠다, 자기가 아이스크림 가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어떤 분위기랑 익스피리언스를 주겠다 나와 있고요. 단어 숙제했으면 단어 뭐 맞았다, 폴피스면 폴피스가 뭐다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다 문서화 시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드래프트 다 나와 있죠. 로고 처음에 제품 드래프트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다 기록에 남겨요.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기에 매우 수월하게. 이거 그때 방금 말씀드린 요거 제가 학원 이름이죠. 제 이름 써있죠. 요거 클릭하면 학생 이름 다 나와요. 한 800-9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학생 고급자 과정에 있는 학생 한 100명 좀 넘으니까 그 학생들이 쓴 거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메타 정보가 뜨기 때문에 몇 년도 출판 24년 11월 3일 딱 떠있죠. 절대 못 바꾸는 정보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정보가 있으면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10년 뒤에도. 여러분 대학 갈 때나 돼서 우물 파실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거 이제 안 믿어요. 특허?
요즘 안 통해요. 다 알아요. 돈 주고 특허 사오는 거. 갑자기 이벤트가 빵 터지면 더 의심해요. 이 학생이 앞뒤 맥락이 있게 터지면 좋은데 상도 받고 대국제대에 나와서 앞뒤 맥락 없이 빵 터지면 더 의심한다고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매년 출판해서 4권을 출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정말 진짜로 좋아하고 꾸준하고 진심인 학생. 그거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으면 최고. 이해되셨죠? 그게 문서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 영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해 대회로 기록을 세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디지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기술을 써서 하는 이유는 그게 매우 중요하고 쉬워졌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종류로 하는 것보다는 2개 하는 게 더 좋고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제는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7년치가 있어요. 프로젝트만. 그 중에서 앞에 하신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실제 팝업 수업에서 할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요 수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제가 소개는 살짝 드릴게요.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 환경 도시 디자인인데 서스테이너블 시티 디자인이 매우 큰 이슈입니다. 기후 변화와 함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마인크래프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규 과정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니까 선입견이 있지 실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축을 내가 공사장 가서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건축을 해볼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건축 디자인 하면 이거 일단 하면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생,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학생, 건축가로 접근하는 학생이 다 다르게 나와요. 자기 패션 프로젝트의 핵심이 토픽일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전부 다. 내 브랜딩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걸 지어서 세계대회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건축 디자인 하는 사람이 최초에 저랑 같이 디자인한 거고요. 담수를 어떻게 쓸지 이산화탄소 계산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거 실제로 학생이 만든 거고요. 학생이 만든 게 이게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팀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축물이 자기한테 어사인돼요. 10개면 그중에 이건 내가 졌고 왜 졌다 이런 거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마치 정부가 도시계획 세울 때 그거를 수주하는 건설회사처럼 우리한테 피치합니다. 보시면은 이거 실내 정원이잖아요. 실내 정원이라는 거는 버티컬 팜입니다. 그래서 실내 정원을 만드는 도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식량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올 테니까 인공 조명으로 LED 라이트를 써요. 그래서 LED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광합성 할 때 무슨 색이 필요한지 아세요? 가시광선이죠? 식물이 광합성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한데 무슨 색이 필요해?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보라색만 필요해요. 가시광선, 빨간색, 파란보 중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올해 수능 전국 1등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시험 범위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이게 차별화예요. 저희가 보라색이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학생이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이 자료를 저한테 반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라색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이게 보라색만 쓰면 뭐가 좋냐면 더 싸고요. 전력 소비도 더 적고 필요한 색만 주기 때문에 광합성이 더 빨리 일어나요. 그 내용도 다 써 있어요. 나가서 다 상 타왔어요. 국제대회. 이거는 그 중에 한 명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보세요. The reason that I built this power plant is to save the environment and produce electricity in an eco-friendly way. If you look at the wind turbine, it's actually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normal wind turbines that we usually use because this is actually a vertical axis wind turbine. One of the biggest problem of normal wind turbine is that many bird heat accidents happen. So these wild animals like birds and bats get hit by the propellers and they die. But this wind turbine doesn't have any propellers, so it's much more safe for the wild animals.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풍력 발전기 그게 자연 친화적에서 쓰잖아요, 많이 이렇게. 근데 큰 프로펠러 도는 거 아시죠? 거기에 새가 빨리 들어서 많이 죽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없는 풍력 발전기를 쓰자는 얘기인데 이거 상상해서 쓴 거 아니에요. 리서치에서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이에요. 유럽에는 그래서 요즘 풍력 발전기를 프로펠러 없는 다이슨 같은 형태로 써요. 다이슨 프로펠러 없는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그 역류를 이용해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교과서에 절대 안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채점자가 알아요. 이거 좋아하는구나. 교과서를 넘어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대회도 있고요. RE100. Renewable Energy로 100% 해야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 이슈예요. 어느 곳에 넣어도 다 좋아할 내용이에요. 이거 배운 학생들이 어느 학교, 한국 학교, 외국인 학교, 어느 학교에 무슨 프로젝트를 가도 이걸로 다 상 탈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말할 수 있어요. 논문 쓸 수 있고 이해되시죠?
국제 컨테스트도 있는데요. 그 뉴욕 타임스 세계에서 제일 큰 매체죠. 여기 세계 대회 있어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몰라 이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컨텐츠를 만든 사람만 알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여기에 지원을 해요. 이 컨테스트에. 컨텐츠를 만드니까 프로젝트를 하니까 요게 있어야 컨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로 컨테스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나갔고 당연히 팟캐스트 대회로 나갔어요.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영화 리뷰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 쓰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계 대회가. 그런 데 나가서 한 번씩 뭐 상을 타든 안 타든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세대라서 어렸을 때 그 1등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달렸어요, 교육이. 근데 유일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학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학생.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남들보다 점수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높은 연봉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 방식 하면 안 돼요. 창의적인 작업은 남들이 하는 걸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은 절대 못하는 걸 이 세상에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의적인 작업은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 이해되셨죠? 제 케이스 말고 우리 학생 케이스. 저희가 8년 차니까 슬슬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저희는 중학교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매년 찾아온 학생들이 저희 1호 졸업생이에요. 진선여중 다녔었고 동경대 갔습니다. 뽑혀서 갔어요. 우리 학원에서 책 3권 썼어요. MIT 간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동경대나 MIT 갈 것 같으세요? 그 해에. 제가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한 번에 역전시켜버리는 거. 남들이 처음에 이 방식 했을 때, 이게 벌써 8년 전이니까, 왜 이상한 거 하네, 왜 이런 걸 시키네, 뭐 빨리 시험 공부해야 되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거 해야죠.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도록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런 거 하려고 학교에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시험이 안 나는 거 왜 와요? 이렇게 컴플레인 건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지고 너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성공하거든. 시험에 나오는 걸로 크게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제 동기들도 최연소 뭐 한양대 교수고 최연소 연구원으로 구글에 뽑혀가도 단 한 명도 그런 케이스 못 봤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성공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배우면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를 추구해야 하는 그 방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수업으로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케이스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했고 저희 학생도 해봤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게 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방식이에요. 할 때 어머님이 엄청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 키울 때. 아마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작업을 아이들 시키겠다 하는 순간 매우 힘들 겁니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남들이 안 하는 90명이 아닌 내 아이만 혼자 그 중에서 하고 있어. 불안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창의적인 작업을 못 하는 걸. 100명이 다 할 것 같으면 못하러 창의적인 아이 안 갖고 싶겠어요, 누가?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뽑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고. 그래서 미래교육 좋아하시는데 미래교육이 이제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교육 이미 여기 와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눠 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8년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9년 차예요, 곧. 우리 학원에 4년 차, 5년 차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5년 뒤에나 이거 알게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5년 뒤에 5년 깨 오고 3년 뒤에 3년 깨 오는 게 아니에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래서 노력으로 아이랑 같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